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개발도상국 설득, 화웨이 ZTE 안 쓰면 돈 줄게, 한국의 U+도 압박, 스웨덴 5G 네트워크 화웨이 ZTE 퇴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이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미국에 의해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미국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성장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에게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의 통신 장비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 지원까지 하겠다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5G 무선 장비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화웨이 ZTE 대신에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을 쓰면 자금을 댈 계획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국제개발처 USAID의 보니 글렌 차장은 중국 대신 민주국가 기업들이 만든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 등 자금 도자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배제 대상은 화웨이와 ZTE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USAID는 이와 관련해서 개도국들이 관련 직원들을 파견해서 현지 정치인들과 규제 당국 관료들과 면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글렌 차장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통신 장비의 보안성 등을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가 있으며 사이버 스파이에 취약하고 여기에 중국의 1대1로를 통한 중국 국영은행 금융 지원은 결국 해당 국가를 빚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논리로 제3세계 개도국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죠. 글렌 차장은 이와 관련해서 서류에 사인할 때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활자로 적힌 불리한 항목이 있다. 중국의 대출을 받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떠안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 나라의 국유재산을 차지할 것이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이 중국 국영회사에 결국 항구를 팔아야 됐다는 사례를 근거를 내세우겠다고 지금 막 덧붙였죠. 이 내용 잘 아시죠?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곳에 대규모 1대1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빚을 갚지 못하자 99년에 사용료를 이것으로 대신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중국 것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미국 화웨이 ZTE 대신에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통신 장비를 사용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특히 무선통신 분야입니다. 유선통신 분야 아니에요. 무선통신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미국은 자국 내 통신 장비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키아에 인수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거 없죠.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이동통신 장비를 선택하라는 권유하는 업체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이죠. 제3세계 국가들이 이들 업체의 5G 무선 장비, 통신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거래 자금을 댈 계획이며 이들 회사들의 이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릭 차장은 핀란드로 출국하면서 핀란드 정부 관리 및 노키아 등 기업 관계자들까지 만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개도국들의 중국 통신장비 구입을 저지하려는 금융 지원 제공은 미중 기술 냉전이 확전되는 가운데 미국이 채택한 신무기로 지금 표현까지 했어요. 이번 미국의 발표는 화웨이 때리기가 기존 동맹국이었던 유럽에서 이제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지방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시장조사업체 데로로에 따르면 통신장비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화웨이와 ZTE 시장 점유율이 무려 60%에 이른다고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브라질 통신업체 화웨이 배제를 조건으로 재정 지원까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브라질의 화웨이 5G 통신 장비 진출을 막기 위해서 재정 지원 카드까지 꺼내들었어요. 20일 날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브라질 정부에게 5G 통신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면 브라질 통신업체들이 다른 제조업체 5G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미국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금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즉
화웨이와 경쟁 관계가 있는 업체들의 장비를 구매하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DFC나 아니면 수출입은행 엑심뱅크를 통해서 자금을 대출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대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겠다라는 건 물론 아니죠.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제안보보좌관이 전날부터 이틀 동안 브라질 방문해서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과 경제 외교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는 것을 보면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브라질도 5G 통신 장비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브라질 언론들은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배경이 이거예요. 내년부터 5G 통신 장비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이것을 화웨이에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까지 보냈기 때문에 발등이 불이 떨어진 거죠. 브라질 정부는 5G 통신 장비를 내년 초 국제 입자를 통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부터는 2022년 초까지 시험 단계를 일단 거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5G 구축에 나설 예정인데 브라질 정부는 특히 화웨이 입찰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고 브라질 통신업체들도 화웨이 진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죠. 미국의 논리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남미 최대국인 브라질에게 미국 정부의 클린 네트워크를 위해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클린 네트워크란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그리고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라는 정책인데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동참을 지금 요구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발표한 미국발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특히 화웨이는 이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브라질에 대한 입장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미국 정부는 미국발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의 미국의 뜻을 복종하도록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골적인 패권 행위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화웨이 봉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브라질에 대한 현재 브라질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신 장비의 상당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화웨이 제품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를 배제하면 브라질의 5G 기술이 최소한 4년 이상 늦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5G 서비스 비용도 이에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브라질 언론의 반응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화웨이 배제를 결정할 수는 있으나 최대 무역 투자 파트너인 중국의 보복도 고려할 수 없을 상황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 중간에 끼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웨덴은 5G 네트워크 장비에서 화웨이 ZT를 퇴출한다는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스페인 규제 당국은 20일 자국 내 5G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다음 달 스웨덴의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나온 것인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스웨덴 우편통신국 PTS는 이 같은 자격 조건 설정은 스웨덴군 그리고 보안국의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종을 중심 기능으로 화웨이와 ZTE 장비를 2025년까지 제거해야 된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기존에 깔렸던 것까지 제거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PTS는 중심 기능을 무선 통신 접속망, 송전망, 핵심망 구축, 네트워크 서비스,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까지라고 규정을 했어요. 보면 여기 무선 접속망도 마찬가지고 송전망, 핵심망 구축,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유지 관리까지 들어가요.
유지관리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 깔린 것까지 다 걷어내야 된다라는 말까지 되는 거죠. 이러한 발표를 인해서 주파수의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무선 접속망, 송전망, 핵심망 구축, 네트워크 서비스, 유지 관리 등에서 중국 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장비까지 모두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U+를 압박하는 미국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20일 날 중국 화웨이와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하락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이 생길지를 잘 따져보고 있는 게 회사 위에 부합할 것이라고 U+를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난 14일 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민간 기업의 특정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다는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 미국 측 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당시 SK텔레콤과 KT는 이미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했다고 치세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클린 네트워크. 이것을 미리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은 화웨이 그리고 그와 더불어 ZTE까지 때리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덤벼들고 있죠. 완전히 5G 통신 장비에서 세계적으로 밀어내겠다 라고까지 지금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효과가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이 중국 경제를 완전히 건드리고 있다.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바뀌면 이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의 위안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저희 내용을 계속 들어주시고 저희 내용이 만약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